국군의 날 기념 행사 관련해서 현장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뉴스NH 1부는 국군의 날 행사 소식으로 좀 준비를 해볼 텐데요. 네. 지금 행사가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9시 10분부터 사전 행사가 시작이 됐고요. 9시 한 40분 정도에 이미 이제 개막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아마 훈포장 수여 행사로 일정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잠시 후면 이제 이 훈포장 수여 일정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한 15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 연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공중분열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5분에서 한 6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블랙 이글스 고개 비행단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보면 일반인들이 가장 시선이 가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사실 오늘 새롭게 공개되는 또 첨단 무기 체계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무기 체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아마 굉장한 관심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지켜볼 텐데요. F-35 스텔스 전투기가 이제 기동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블랙 이글스 얘기를 다시 하자면 대구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블랙 이글스 공연은 오늘 취소된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블랙 이글스 같은 경우는 대구 상공 오늘 기상 상황이 좀 좋지 않은가 봅니다. 네, 그런 것 취소됐다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훈장과 표창 수여가 끝나면 이제 대통령 기념사가 예정이 될 텐데 매년 이 국군의 날 기념사, 대통령 기념사가 또 어떤 뉘앙스를 담고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올해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네, 올해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어떤 안보 분야에 대한 입장이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한 강한 군대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강조점이 들어갈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강한 군대는 무조건 싸움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뒷받침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예. 강한 군대.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국군의 날 행사에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아주 첨단 중에서 가장 굉장히 강력한 무기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강한 군대라는 차원에서 강조가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여러 국내외적인 협조 이런 것들을 요청할 것 같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또 강조하는 것도 오늘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보면 이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지금 그 대구에 있는 공군 비행기지에서 맞습니다. 열리고 있습니다. 좀 이례적인데 지금 국방부 장관도 또 공교롭게 공군 출신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고 좀 어떤 의미와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그 동안에는 이제 국군의 날 행사가 뭐 운동장이라든가 넓은 곳에서 이렇게 이제 뭐 탱크라든가 장갑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또 그런 식으로 진행됐던 것이 이제 오래전에 있었고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에는 이제 해군 기지 또 평택에서 2017년에 평택 이함대 해군 기지에서 열렸고 지난해에는 또 서울에서 열렸지만 이게 야간 행사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약간 좀 독특한 의미가 있었고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음으로 공군기지에서 열렸는데 이제 공군기지라고 하면은 지난 2013년에 이제 성남에서 네. 성남 공군기지에서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투 비행단이 있다라는 점에서 최초의 공군기지에서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대구 공군기지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영공 수호의 핵심 기지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대구 공군기지가 F-15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를 중심으로 한 영공기지의 핵심이라서 영공을 국토 수호 중에 특히 영공 수호라는 의지를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대구 공군기지가 일단 선택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까지 이제 훈포장 수여식이 현장에서 진행이 됐고요. 잠시 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태세를 갖출 것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 강한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저희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국군의 날 행사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그 강한 국군을 보여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강한 국군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올해 초부터 있어온 안보 분야에서의 어떤 상황 때문에 거기 이제 반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독도 영공에 이제 러시아 공군 군용기가 와가지고 무단 침범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카디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군이 관리하는 방공 식별구역 안에 또 중국기도 통보하지 않고 무단 침범한 상황도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영공을 수호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또 역량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랄까요?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국군의 날 행사가 그것에 대한 우리 군의 답변인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인 것이죠. 그래서 영공수호 의지가 있고 영공수호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최근에 이제 5월 달부터 9월까지 계속해서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네. 계속을 했던 것이죠. 그런 차원 속에서 이제 우리 또 남쪽에서 볼 때는 북한이 저렇게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저것을 잘 요격할 수 있는가, 방어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있고, 또 안보 불안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그런 역량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국군의 날 행사가 좀 기획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 강한 국군이라는 말에 이제 그런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상황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 실시간으로 이 전투기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기념사, 국군의 날 기념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조금 전 동북아 최강의 전폭기 F-15K가 우리 땅 독도와 서해 직도, 남해 제주도의 초계 임무를 이상 없이 마치고 복귀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최신 장비와 막강한 전령으로 무장한 우리 국군의 위용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매우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제71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며 국군 장병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재외국민 보호와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해 임무에 매진하고 있을 파병 부대원들에게도 특별한 격려를 전합니다. 호국 영령들과 참전 유공자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군 원로와 퇴역 장성들, 주한미군 장병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안보를 지키면서 세계 7위의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공자와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강군을 만들어낸 우리 군을 치하합니다. 한반도에 사는 누구나 자자손손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군의 강한 힘이 그 꿈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철동 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고 JSA를 완전한 비무장구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군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남북 군사 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강한 국방력을 가진 우리 군을 믿고 지난 유엔 초회에서 전쟁 불용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로부터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온 우리 군의 자부심을 갖고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늠름한 국군의 모습을 보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대 처음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애국의 도시 대구에서 국군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1914년 노백린 장군은 공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제공권을 확보하지 않고는 독립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최초의 한인 비행학교인 윌로우스 비행학교를 임시정부 수립 이듬해 설립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시작입니다. 항공승각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광복 직후 공군 창군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공군은 고작 경비행기 20대로 지상군 지원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조종석 뒷자리에서 관측사가 손으로 폭탄을 투하해야 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해 7월 2일 이곳 대구공항으로 무스탕기 10대가 우리 공군에 인도되었습니다. 우리 공군은 바로 다음 날부터 무스탕 전투기에 올라 연일 출격하며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69년간 이곳 대구공항은 영남 내륙지방의 관문이자 공군의 핵심 기지로 영공수호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대구공항의 역사는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한 대구 시민들의 애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분만 지금까지 14,545명,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 대한광복회 결성지, 한국전쟁 당시 반격의 교두보를 마련한 다부동 전투까지 나라가 어려울 때면 항상 대구 시민들은 놀라운 애국심을 보여주셨습니다. 99년 전 독립을 위해 탄생한 공군이 대구 시민들의 애국심 위에서 창공의 신화를 써내려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100여 년 전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한 육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행학교로부터 시작한 공군, 독립운동가와 민간 상선 사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해군까지 국군의 뿌리는 독립운동가 애국에 있습니다. 무장독립투쟁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전쟁 억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은 언제나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보 환경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얼마 전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드론 공격의 위력이 전 세계에 보여주었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도전들도 과거와 다른 다양한 유형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전쟁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과의 과학전, 정보전이 될 것입니다. 미래 전쟁의 성패도 안보의 힘도 혁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해 왔습니다. 재래식 전력을 굳건하게 하는 한편 최신 국방과학 기술을 방위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작전 지휘의 효율성과 전투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과학적이고 첨단적인 국방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사이버 안보 체계를 마련하고 무인 전투 체계와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전력 체계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선진 로봇을 비롯한 우리의 앞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면 강하고 스마트한 군의 꿈을 실현하면서도 민간 기업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국방개혁 2.0의 완수는 우리 정부의 핵심 목표입니다. 역대 최초로 내년도 국방예산을 50조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지난 3년간 41조 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도에도 16조 7천여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 방어 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 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군 장병 한 명 한 명은 소중한 일상을 뒤로하고 기꺼이 조국 수호를 위해 군복을 입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사기 충천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입은 군복이 긍지와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중에도 개인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국방 업무가 사회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병장 기준 40만 6천 원인 봉급을 54만 1천 원으로 인상하고 건강하게 복무하고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군 의료 지원 체계를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생활 환경 개선, 육아 여건 보장, 성차별 해소를 비롯하여 장병들의 삶 하나하나를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평화를 이끄는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입니다. 또한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100년을 우리 군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국군에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 들어보셨습니다. 자, 왕선택 기자, 오늘 네네.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남았는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메시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역시 그 강력한 군이 평화 외교를 뒷받침한다.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좀 예. 있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2017년 5월에 이제 취임을 했고 2년 반 정도 지나왔는데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라든가 또 비무장지대에서의 어떤 전향적인 조치들, 네. 또 유엔 총회에서 이번에 또 전쟁을 불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또 선언도 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좀 특히 강조한 게 지난 6월 30일 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 그렇죠. 판문점 회동이 갑작스럽게 방문을 했는데 예. 그러한 행사들이 사실 굉장히 무리 없이 진행이 됐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군대가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고서 그러한 조치들을 했다. 네. 그러한 것을 강조하면서 평화 외교를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로서 우리 군의 역할을 격려를 했고 치하를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더욱더 평화 외교를 진행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으면서 우리 군대 군사력을 더욱더 증강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구상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비무장지대 그 평화 지역도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것이 다 이제 우리 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 주목을 해볼 부분이 이 국군의 뿌리가 독립운동과 애국에 있다라는 네.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육군은 신흥무관학교, 또 공군은 뭐 임시정부 비행학교, 또 해군은 독립운동가 민간 상선사관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군 창건 과정에서 뭐 일본군 만주군이 일부 포함되기도 했는데 정통성은 광복군, 독립운동 세력에 있다 이런 걸 확실히 못 박은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가지고 있던 역사관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연설에도 그런 부분이 좀 포함이 돼 있었는데 다만 이제 그 내용은 주로 이제 공군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대구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좀 가볍게 보자면 그 자식들 군대 보내놓고 좀 허전해하시는 부모님도 많은데 이 부분에 정서적 공감을 이루는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군복이 긍지와 자부심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국방 의무가 사회 단절로 이어지지 않게 취업도 지원하겠다. 이런 뭐 메시지들도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연설 중에서 또 다른 포인트로 삼은 부분이 바로 네. 그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식의 접근은 뭐 우리 국민 모두가 이것은 뭐 다 같이 환영할 만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이제 균형감을 갖춰서 이제 잘 진행이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야당과도 잘 좀 협조가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뭐 매년 그래왔지만 특히 올해는 이 재래식 전투 전력보다는 좀 최첨단 전투 전력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뭐 군이 당장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사실 처음 시작도 이 초계 비행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주변 지역을 순찰하고 그리고 맞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외부에서 침입이 있는지 없는지 맞습니다. 그런 점에 방점을 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해 중반을 넘어가면서 일본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우리 영공을 수호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예전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다시 말해서 영공을 침범한다든가 카디즈를 무단으로 들어온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이제 분열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중 예. 분열이 시작이 됐고 저 비행기가 가운데 있는 큰 비행기가 E737 조기 경보 통제기입니다. 한반도 전 지역을 중첩 감시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비행기들이 이제 엄호를 나서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지금 뭐 대구 기상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아서 원래는 이 헬기 이제 편대 또 비행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취소가 된 것으로 맞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원래 공중 분열에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일제대가 헬리콥터였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생략이 돼 있고요. 이건 이제대로서 지금 이제 E737B에 KC330 공중급유기입니다. 네. 공중급유기 아주 대형 비행기죠. 에어버스 330을 개조한 그런 형식인데 연료 108톤을 싣고 네. 공중에서 채공하면서 이제 우리 비행기 F-16이라든가 KF-16 또 F-15K라든가 이런 앞으로는 또 F-35A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 공중에서 전투를 하다가 연료가 떨어졌을 때 공중에서 급유를 해서 전투 시간을 채공 시간을 길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 네, 지금 나오는 게 이제 F-15K 우리군 주력 비행기죠. 주력 비행기가 F-16과 F-15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F-15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급 기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F-15는 덩치가 더 크고 또 폭격 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아주 우리 군에서 중요한 핵심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 군은 한 50부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대구에서 작전하기 때문에 독도나 이여도 쪽에 대한 작전을 굉장히 중요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군의 이 주력 자산이죠. KF-16. 네, 또 다른 주력 중에서 이제 중급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KF-16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KF-16 기종이 대수로라든가 작전 면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더 주력입니다. 이제 중간급이라고 하지만 네, 지금 FA-50 같은 경우는 우리 군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전투기죠. 맞습니다. T-50 고등 훈련기를 우리가 제작을 했고 그 T-50을 바탕으로 해서 경공격기로 만든 게 이제 FA-50인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군의 또 주력 전투기로서 다량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F4 같은 경우에는 40년째 우리 영공을 지금 수호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고참 비행기죠. 맞습니다. 아주 고참 비행기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군사 지원 분야에서 조금 더 활동을 하고 있는데 1970년대 대한민국 공군의 능력을 급상승시킨 효자 중의 효자. 우리 아주 어떤 감성적으로 봤을 때 눈물겨운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올 비행기가 이 F-35A 스텔스 전투기인데 이 항공 장면, 그러니까 날아가는 장면은 처음 공개되지 않습니까, 대중에? 그렇습니다. 지난 올해 초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가 들어오긴 했는데 8대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공개는 안 됐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첫 번째 들어올 때는 이제 뭐 보도 자료도 내고 했는데 그 뒤에 북한의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 군이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 공개가 되는 겁니다. 전격적으로 오늘 비행 모습이 공개가 처음으로 됐고 예. 조금 전에 이제 서 있는 모습도 이제 공개가 됐었죠.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 기종에 대해서 들어올 때 굉장히 반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북한에서 이제 볼 때는 F-35A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스텔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북한은 안 그래도 이제 공군 방공 공중 방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원래 취약하거든요. 근데 그 취약한 상태 속에서 더욱더 강화된 스텔스 전투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F-35A 전투기가 폭탄을 들고 평양에 올라가서 평양에서 작전을 해도 북한은 사실은 방어할 수 없는, 감지를 할 수 없다. 감지할 수 없고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맞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자연스럽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북한이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반발하는 태도로 최근에 한 10차례 정도 발사를 했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도 불만이 있죠. 북한이 그렇게 단거리 미사일을 막 쏴대면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자고 제안하는데도 지금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불만이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불만이 있습니다. 군사 합의를 했는데 F-35A 전투기를 들여오고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첨단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중급유기라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전력 증강이고 그거 외에도 또 무인 정찰기, 또 글로벌 호크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군의 탐지 자산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의 핵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데 기여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볼 때는 굉장히 뭐 불쾌하거나 반발을 가질 수가 있지만 문제는 우리도 또 불만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해소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은 현재는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또 북한이 반발한다고 해서 준비된 일정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이제 반발이 이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고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로서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공개된 자산 중에서 뭐 KC-330 같은 경우는 하늘 위의 주유소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기름을 다른 비행기에 전투기에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이 전투 능력에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텐데 맞습니다. 북한이 이 오늘 공개한 이 F-35A 그리고 이 KC-330 뭐 이런 경우에 좀 뭐 아까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어떤 최초 공개를 했으니까 이에 대한 입장이나 반응 같은 걸 좀 내놓지 않을까요? 그런 건 나눌 수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북한 쪽에서 5월 달부터 7월, 8월, 9월 계속해서 10차례에 걸쳐서 남쪽의 강한 반발을 무시하고 또 단거리 미사일 또 실험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산 중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든가 또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라든가 또 방사포도 두 가지 종류에서 최소한 400mm 이상 되는 굉장히 대규모
대구경 방사포도 있었고 또 어쩌면은 500mm 정도로 추정이 되는 굉장히 더 큰 방사포도 있었고 예. 이런 것들이 뭐 실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언론에 공개를 해서 위협적인 발언을 하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남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남과 북이 대화가 단절된 상태 속에서 분단의 아픔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어쨌거나 뭐 북한이 반발을 하더라도 도리 없습니다. 우리는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안보가 굳건히 돼야만 또 대화와 협상도 이루어지고 또 평화의 조치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예. 같은 이런 첨단전력 자산의 과시는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6회 공군과 기념 공연이 진행되고 있고요. 각각의 어떤 그 군가가 지금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좀 유준상 씨 등 뭐 연예인들 모습도 보였는데 박광렬 앵커 공군 장교 출신 좀 익숙한 노래입니까? 지금 공군가가 들리진 않아서 예. 사실 어떤 노래가 정확히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1전투 비행단에도 좀 있었었고 예. 저는 뭐 수원에 있는 이제 10전투 비행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행사가 굉장히 반갑고 항공기들도 근데 아까 보면서 좀 익숙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투기 예. 같은 경우에 공군 장교가 다르긴 합니다. 11 전투 비행단이 F-15K의 기지죠. 그렇죠. 네. 세 개의 편대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기념 공연이랄까요 이루어지고 있고 이후에 원래 블랙 이글스 맞습니다. 공중 고개 비행을 하는 이 블랙 이글스가 우리 군 조종사들의 뛰어난 비행 실력을 이제 보여줄 예정이었는데 지금 대구 현지 기상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서 지금 취소가 된 상황이죠. 안타깝습니다. 우리 블랙 이글스 공군팀은 이제 8대 조종사 8명으로 구성된 팀인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등급의 고개 비행단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다양한 행사에서 그런 우수성을 또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군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대형이라든가 다양한 기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예. 좀 아쉽습니다. 예. 오늘 뭐 첨단화된 우리 뭐 무기들이 대량 선보이는 이런 자리이기도 한데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서 과학적 국방력 이야기를 좀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도 출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 무인 전투 체계라던가 자동화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차차 이제 도입되는 이런 과정입니까? 뭐 그럼요, 당연히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의 핵 기술이라는 것이 뭐 급상승했고 네. 그 동시에 이제 미사일 능력도 굉장히 향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의 지금 군사력 증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만약에 이제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핵 미사일을 쏘기 전에 네. 탐지를 해서 쏘기 전에 파괴한다라든가 이제 만약에 그런 것을 모든 방어 요격 시스템을 뚫고 그 폭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서 북한이 이제 감히 공격을 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자산들 이런 것에 지금 역점을 맞추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일본 또 중국 또 러시아의 영공 뭐 문제와 관련해서 공중 자산에 대한 이런 군사력 증강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기념식 현장에서는 영공 소 비행을 마친 F-15K가 착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네요. 네, 지금 대구 공항에서 이제 F-15K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F-15K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60대가 하나의 부대를 이뤄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지금 현재 우리 군은 이제 수락된 기가 이제 2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50부대를 운영하고 있고 근데 대구에서 보면 이제 독도도 당연히 F-15K가 당연히 담당을 하고 남쪽 이어도도 담당하고 또 서쪽으로 보면 직도라고 하는 서해 앞바다 이제 북쪽 서북쪽 쪽에 이제 직도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삼면이 바다니까요. 동해와 서해와 남해 이 부분을 이제 F-15K 또 당연히 이제 F-16도 임무를 하고 있지만 대구에서 운영하는 F-15K가
동쪽 끝, 남쪽 끝, 서쪽 끝을 지금 이제 초계 비행을 하고 또 수호 비행을 하고 돌아온 그런 상황 설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 그 공군 전투 전력이 이제 북한과 대비를 해서 뭐 제가 공군장교 출신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비대칭 전력과 우리 쪽에 우위가 있는 전력일 텐데 이번에 이 오늘 F-35A가 첫 공개가 됐으니까 기존에 이제 그 두 주력 전력이었던 이 그러니까 F-15K 그리고 KF-16을 대체해서 좀 어떤 장점이 많이 발휘가 될까요, 앞으로? 그 사실은 이제 F-15K나 KF-16은 일반적인 방어라든가 초계 임무라든가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할 텐데 사실은 F-35A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결정한 기본적인 것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제5세대 첨단 전력을 강화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할 때 미리 탐지해내서 그것이 발사되기 전에 그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격파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랬을 때 탐지 능력과 관련한 부분에서 F-35가 역량이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깊숙하게 적진에 침투해서 그 미사일을 이제 격파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기지라는 하늘의 기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F-35A가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핵심 군사 시설을 보복 차원에서 아주 대량으로 격파하는 그런 임무도 F-35가 은밀하게 들어가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F-35A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꼭 필요한 그런 자산으로 평가가 된 것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내용 요약해 보면 이제 탐지와 스텔스 기능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 이제 행사 제대 병력 그리고 임무 조종사, 뭐 정비사, 고공 강화팀이 이제 함께 대통령에 대한 이제 경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오늘 뭐 기상 상황 때문에 블랙 이글쇼 취소됐다 이런 얘기 앞서 전해드렸는데 카메라에 빗방울이 맺히는 모습도 종종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15K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F-15K가 사실은 대형 전투기고 사실 전투기라고 말하지만 폭격 기능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할 때 전투기와 폭격기를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또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투기는 사실은 이제 상대방 전투기와의 공중전을 위해서 무장이 있는 그런 게 이제 전투기고 네. 폭격기는 상대방 진영에 가서 무거운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 임무인 게 이제 폭격기입니다. 그런데 F-15K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용도는 전투기인데 덩치가 커서 폭탄도 많이 달고 가서 폭격 기능도 같이 하는 그래서 흔히 전폭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F-15가 우리의 주력 기종, F-16과 다른 주력 기종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폭격 기능도 동시에 있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연료가 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작전 반경이 넓기 때문에 독도에 가서 작전을 한다고 볼 때 대구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독도에서 우리 F-15K는 30분 동안 전투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F-16의 경우는 좀 작기 때문에 KF-16의 경우는 작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작전을 하고 바로 기지로 돌아와야 됩니다. 연료 문제 때문에. 근데 그 문제가 이제 공중급유기가 들어와서 지금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KF-16 차원은 KF-16 기종은 우리 한 16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중급유기가 들어와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군 관계자 그리고 기념식 참석자들과 함께 이렇게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람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지금 인사를 나누는 이제 사람이 하재헌 중사 목함질의 사건 때 이제 두 다리를 잃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그래서 얼마 전에 전역을 하고 이제 제2의 인생 출발을 해서 지금은 이제 장애인 조정 선수로 또 제2의 패럴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다시 열심히 활동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시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이제 하재헌 중사의 경우는 이제 전상이냐 공상이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상당히 이제 본인이 뭐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재심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대통령이 저 정도로 이제 후대하는 상황을 보인다면 재심에 있어서 전상 처리로 이제 결정이 변곡되는 상황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있는 이렇게 상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실황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